관련된 공무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해양수사부에도 있고 다양한 곳에 있는데 단 한 명만 그 어느 누구라도 자기 일에서 제대로 했다면 사고의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번 사고와 관련된 공무원들 직무와 관련해서는요.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1차적 책임은 청해진 해운과 세월호 선원들에게 있지만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도 작지 않습니다. 감독기관 공무원들이 맡은 직무를 제대로 했다면 피해는 물론 사고 자체를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개정 하나 줘가지고 방업해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했다가 사건 하니까 그 풀어줄 같은 사람 누구야? 이라고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이 진짜 내 방향만 생각해야지. 문제는 뇌물수수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 말고는 직무상 단순 과실이나 업무 태만 정도로 사법 처리가 힘들다는 겁니다. 가령 관제센터 근무자가 사고 당시 졸고 있었거나 선체 진입보다는 탈출자 구조가 우선이었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20년 전 탑승 인원 초과로 290여 명이 사망한 서해 페리오 사고 때도 항만청 공무원 6명이 구속됐지만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들의 혐의는 공문서 파기 등이었으며 직무와 관련해서는 아예 처벌조차 못했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판례는 직무를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여부만 가지고는 처벌하기 어려운. 답답한 마음에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영혼 없는 공무원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용우입니다. 지금 같은 리포트를 들으면요. 우리의 법적 미비도 있겠지만 이 사회는 우리 국민들의 기억력이 아주 떨어지는 걸로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기억하시죠? 3년 전 그 무더웠던 여름, 우리는 그 초가을에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때 산업자원부 담당 부서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후 이분들이 어떻게 이동해서 살아남았는지 한번 정리해 본 게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당시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면직됐습니다. 정전 사태를 면직이 됐는데 2년 뒤에 관련 단체죠. 산자부 산하단체의 사무총장으로 버젓이 취임을 하고요. 네. 또 당시 지식경제부 전력 담당실에 있던 국장이 그 네. 책임을 지고 보직이 변경되지만 네. 바로 다음 인사에 요직에 중용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 대규모 정전 사태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슬쩍 한직으로 보내는 듯 했지만 담당 실장과 국장이 다음 인사 때 요직으로 중용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란 듯이 정말 그 다음 사태가 좀 잠잠해지니까 네. 요직 혹은 관련 단체에 네. 그 요직을 또 담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전반을 다 알 수 없지요. 이런 거 처음 들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과연 어떤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야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국민의 기억력을 무시하는 듯한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되는 걸까요? 우리 지금 조용우 기자가 바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설령 공무원이 제대로 초동 조치를 못해서 네. 저렇게 302명의 사망, 실종자를 냈다고 할지라도 네. 사실은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이유는 가장 첫 번째가 뇌물 같은 거 받았으면은 네. 바로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게 잘 밝혀지기 어렵고 두 번째는 직무유기. 네. 이거 상당히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랬는데 그 이러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매뉴얼이 지금 저런 큰 사건이 났을 때 매뉴얼이 어떻게 되냐. 공무원들을 하는 일이 네. 보고하고 전달하는 것뿐이 없어요. 아, 사람한테 보고하고. 예. 대부분 현장에서 여러 구조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뭐 해경도 구조조치하고 네. 소방 헬기도 가고 그러면 지금 지금 현재까지 몇 명 구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위로 올리고 다시 또 내려온 거 다시 현장에 전달하고 이것뿐이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 숫자가 틀리고 한 거 가지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네. 매뉴얼을 보다 정확하게 만들고 네. 그리고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형사처벌까지는 안 가더라도 행정적인 징계를 네.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게 이번 사건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종대 국장 지적한 것처럼요. 잠시 후에 제가 오늘 오후에 해양수산부와 세종시의 관가를 취재하는 김의태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녹음한 것을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행정고시를 보고 5급 이상 고위 관리로 올라가시는 분들은요. 높은 데서 이것저것 서류만 만들지 구체적으로 한 일이 많지 않나 봅니다. 지방에서, 실무선에서 일을 잘 못한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개하겠습니다. 관리나 감독을 못한 부분은 사실 해경이나 지방항만청 소관이고 실무자들의 잘못이 크다는 점이고요. 한 공무원은 규제 완화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규제 왜 풀어줬냐, 책임자 누구냐 할 때는 공무원으로서 어느 입장에 서야 될지 난처하다는 말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꼭 그렇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물론 이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명확한데 실무선에서 어떤 이제 안전 관리나 감독에 대해서 이 어떤 규제나 기준을 만들더라도 제대로 이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해당 이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이제 없어졌다가 5년 만에 다시 부활을 했고요. 그 공무원들은 너무나 이제 힘없고 작은 조직에서 무슨 해피하냐 마피아냐 다른 부처들에서 보면 사실상 웃을 거라는 말들도 하고 있고요. 자, 우리는 힘없다. 해피하라니 동의 못하겠다. 그리고 해수부의 말단 집안 항만청 조직이나 아니면 해양경찰처럼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잘했어야 되는데 그 우리대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로 요약되는 내용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를 쭉 취재했던 결과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네. 우리나라에 약 3,500여 개의 매뉴얼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중앙 매뉴얼이 있고 실무 매뉴얼이 있고 현장 매뉴얼이 있고 네. 그래서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는가, 제대로 매뉴얼은 갖춰져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매뉴얼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모두가 뭐라고 하냐면요. 네. 이거는 테러, 네. 위부에 있는 테러 위협 때문에 만약에 이걸 공개하면 네. 테러 조직 또는 북한이 네. 이거를 보고 다시 그거를 역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를 할 수 없다 하면서 지금까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런 중간 공무원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의 이런 태도 반드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것이죠. 공개할 수 없다. 공개되면 오히려 향후 일처리에 부담이 된다는 건데 자, 이런 요구에 당당하게 내세울 수 없는 거겠죠. 국회가 요청을 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 내놓는지.